요즘 젊은이들 참 불쌍해요. 카페라테 한 잔에 6,000원, 치킨 한 마리에 25,000원. 월세는 매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우리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만 해도 자장면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집 장만할 때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가 억대였는데 지금은 3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돈 모으기 힘들어. 그냥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자식들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청년미래적금입니다. 혹시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던 그 상품. 2025년 연말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부터는 새로운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소득분이 따지는 거 아냐? 청년도약계좌랑 중복 안 된다며. 연봉 6천 넘으면 또 혜택 못 받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함정도 솔직하게, 혜택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딱 3년만 참으면 2,200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마법 같은 소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법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식들은 절반도 모르는 마법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 그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나라에서 돈을 퍼준다고요? 엄마, 나 이번 달도 적자야. 카드값 어떡해. 자녀의 한숨 섞인 전화를 받고 나니 이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 요즘 딸애는 돈 잘 모으고 있나?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는데 동창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희 애들 청년미래적금 가입했어? 그게 뭔데? 아니,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까. 공짜로. 공짜? 나라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처음엔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닌가? 또 무슨 사기 수법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더라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직접 돈을 보태주는 정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나라에서 적금 넣는다고 돈을 더해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달 추가로 돈을 얹어줍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최대 12%까지. 12%면 얼마나 되는 건데? 계산해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6개월, 그러니까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자가 붙고 정부기여금이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약 2,200만 원입니다. 그냥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투자도 필요 없고 위험한 주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넣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보너스를 쳐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미 눈치 빠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환율 폭등하는데 원화로 저축하는 게 맞아. 물가 상승률 10%인데 이자 받아봤자 손해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요즘 원화 가치가 불안합니다. 달러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품이 의미 있을까요? 첫째, 정부기여금 12%는 어떤 투자 상품도 보장 못합니다. S&P 500도 좋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건 확정 수익입니다. 둘째,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10년, 20년 묶는 게 아닙니다. 딱 3년. 환율이 아무리 뛰어도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목돈 마련 습관입니다. 이 상품으로 저축 습관을 들이고 만기 후에는 그 돈으로 달러든 금이든 더 나은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딱 하나. 우리 자식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알아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혜택을,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자녀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꼭 해라가 아니라 이거 한번 보기나 해봐라고 가볍게 던져주세요. 그럼 됩니다. 알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연봉 6천 넘으면 또 혜택 없다며? 새벽 5시 시장에 가는 길에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 우리 아들 월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계란값, 파값, 심지어 두부한 모두 예전 가격이 아닙니다. 전세 구할 때 받았던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애 낳으면 어떡하려고. 어젯밤 며느리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애 낳고 싶은데 돈이 무서워서 못 낳겠다고. 분유값, 기저귀값, 어린이집비. 계산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도 훌쩍 넘는다고. 그럼 지금도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압니다. 우리 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악학같이 모으는데 모아봤자 월세 올릴 때 다 나가버립니다. 친구 결혼식, 부서 회식, 명절 용돈. 모으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보고 분노가 생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봉 6천 넘으면 또 혜택 못 받네요.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면 항상 제외시키는 나라. 세금은 왜 내라고 하는 거야?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큰아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작년에 연봉 6,500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세전 540만 원 정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대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딱 500만 원 언저리라는 이유로 모든 청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엄마, 나도 청년인데 왜 청년 혜택을 못 받아? 아들이 한 말입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노력해서 월급 올린 건데 그게 죄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미래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분이 연봉 6천만 원을 딱 1원이라도 넘으면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5,990만 원은 되고 6,010만 원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애는 안 되겠네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상 6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연봉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 유지비 같은 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실제 따져보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 성과급 같은 일시금은 제외됩니다. 매달 받는 월급 기준이므로 일시적인 보너스는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적힌 총급여액이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도약계좌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청년 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도약계좌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5년짜리 도약을 깨고 3년짜리 미래로 갈아탈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 도약계좌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1년도 안 됐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받은 정부 기여금과 앞으로 받을 기여금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약계좌를 3년 이상 했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 이미 받은 혜택이 크니까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우리 애가 정확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 지금 청년 도약계좌 하고 있어? 언제부터 했어? 매달 얼마씩 넣고 있어? 이렇게요. 자녀분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열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거. 청년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은 39세까지 청년, 어떤 지역은 34세까지 청년입니다. 심지어 산청구는 49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청년 기준이 다릅니다.
다행히 청년미래적금은 전국 통일 기준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이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아니면 자녀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정도, 단점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고요? 첫째,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5년은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어떻게 5년을 버텨요? 정부도 이걸 알았는지 딱 3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6개월. 요즘 젊은이들 3년도 길다고 하는데 그래도 5년보다는 훨씬 낫죠. 둘째, 혜택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 기여금 비율이 올라갔어요. 우대형 기준으로 무려 12%를 정부가 보태줍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12만 원을 추가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36개월 동안 매달. 일반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6%니까 100만 원 넣으면 6만 원을 더 줍니다. 은행 이자 3%대인 시대에 6에서 12%. 추가 수익은 엄청난 겁니다. 셋째, 가입 조건이 현실적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이하 청년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신입사원부터 과장급까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자녀분들도 매출 3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모일까요?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즉 36개월이고 청년도약계좌는 5년 즉 60개월입니다. 월납이백은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5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원금 최대 금액은 청년미래적금은 1,80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4,200만 원입니다. 은행이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약 10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약 800만 원입니다. 정부기여금 우대형인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약 30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약 1,000만 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청년미래적금은 약 2,20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약 6,000만 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만 보면 도약계좌가 압도적입니다. 5년 동안 버티면 6천만 원이 모입니다. 미래적금은 3년에 2,200만 원입니다. 그럼 도약계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을 버틸 자신이 있느냐, 중간에 결혼, 전세, 육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 날아갑니다. 이 매달 70만 원을 넣을 여유가 있느냐, 도약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미래는 50만 원, 20만 원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년 후 목돈이 필요한가? 결혼 준비, 전세 이사 등 3년 안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미래적금이 유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행에 돈 묶으려는 수작 아니야? 맞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3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그 사이에 급전이 필요해도 쉽게 못 뺍니다. 빼는 순간 정부 기여금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강제 저축입니다. 돈을 안 쓰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월급 들어오면 다 쓰지 않습니까? 커피값, 배달비, 술값. 그냥 흘러가듯이 돈이 나갑니다. 이 상품은 그걸 막아줍니다. 이건 절대 못 쓴다는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년 후 통장에 2,200만 원이 찍히는 겁니다. 물가 폭등하는데 원화저축이 맞나요? 은행 이자는 요즘 얼마나 돼요? 아드님이 물어봤다고 칩시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 3% 정도? 맞습니다. 요즘 정기적금 이자가 대충 그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넣으면 3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 약 3.6%. 올해는 더 높을 거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체감 물가는 10% 가까이 오른다고도 합니다.
그럼 계산이 나옵니다. 은행 이자 3% 받아봤자 물가 3.6%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모아도 가치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화 가치 1년 안에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환율 폭등하는데 원화로 저축하는 게 맞아? S&P 500에 달에 50씩 넣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요즘 원화 불안합니다. 달러 환율은 1,400원 넘게 뛰었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3년 후 2,200만 원 받아봤자 그 가치가 지금의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정부 기여금 12%는 확정 수익입니다. S&P 500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 10% 수익률을 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20% 올랐다가 올해 15%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부 기여금 12%는 확정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환율이 뛰든 12%는 무조건 받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둘째,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10년, 20년 묶는 게 아닙니다. 딱 3년. 환율이 아무리 뛰어도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400원이 3년 후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일환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S&P 500에 전부 넣는 것도 위험하고 원화 저축에 전부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 미래적금 월 50만 원 안전자산, S&P 500 ETF 월 30만 원 성장자산, 비상금 적금 월 20만 원 유동성 자산. 이렇게 분산하면 어느 한쪽이 망해도 다른 쪽으로 커버됩니다. 넷째, 저축 습관을 들이는 도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투자는 관심 많은데 저축은 안 합니다. 어차피 모아봤자 집도 못 사는데 뭐하러 모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은 강제 저축 장치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안 쓰게 만듭니다. 이 습관이 3년 가면 그 다음 30년도 갑니다.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이 6%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3만 원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 3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12%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6만 원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한 달에 6만 원이면 1년이면 72만 원, 3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우대형이 훨씬 좋네요. 누가 우대형 받을 수 있어요? 우대형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최종 발표 전이지만 대략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일반형은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경력이 좀 쌓인 젊은 직장인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애가 정확히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세요. 자녀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 작년에 연봉 얼마였어? 이렇게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녀분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일반형이든 우대형이든 둘 다 엄청난 혜택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6에서 12%의 추가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준다? 이건 그냥 은행 적금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투자입니다. 소득분위 때문에 또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럼 우리 애도 바로 가입하면 되겠네요. 잠깐,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저놈의 소득분위나 없애라. 소득이 애매하면 저런 거 신청도 못해. 모든 청년에게 다 기회를 줘야지. 요놈의 나라는 세금 내는 놈 따로 받는 놈 따로. 맞습니다. 화나실 만합니다. 이 좋은 혜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 나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따지면
1992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애가 1991년생인데 아쉽지만 안 됩니다. 올해 35살 됐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딱 34세까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0대 후반까지 해줘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감합니다. 요즘 35살, 37살도 청년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법입니다. 3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그 기간만큼 나이 제한을 늘려줍니다. 2년 군 복무했으면 36세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공평하죠. 나라 지킨 사람한테 불이익 주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조건 소득. 개인 소득 기준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천만 원이면 월급으로 따지면 세전월 500만 원 정도입니다. 대기업 과장급, 중견기업 부장급 정도까지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우리 애가 정확히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하세요. 로그인해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으면 작년 소득이 다 나옵니다. 거기 적힌 총급여액이 6천만 원 이하면 오케이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작년 원천징수 7,200만 원이라 넣지도 못하네. 바로 이겁니다. 딱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5,999만 원은 되고 6,001만 원은 안 됩니다.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좀 올렸더니 혜택은 하나도 없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정작 청년 혜택은 다 못 받습니다. 세금은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 자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 소득이 아니라 사업자 매출을 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작은 카페, 소규모 음식점, 동네 학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 조건 소득 분위. 여기가 진짜 복잡합니다.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돈 같이 벌고 있다고 소득 넘어서 가입 못하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구 소득을 따진다는 겁니다. 자녀분 혼자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분이 연봉 3,500만 원. 혼자 살면 당연히 우대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가 연봉 5천만 원이면 가구 소득이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탈락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내 돈으로 사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 주거비 부담이 적으니까 덜 도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부모님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 형제자매가 많아서 가구원 소득이 높은 청년, 이런 분들은 혜택 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조건 기존 유사상품 가입 여부. 이미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도약이랑 중복 가입 안 되고 지금 청년은 30대 후반까지다. 진짜 남들보다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연봉 6천 이상들은 크크크크크. 도약이랑 중복 가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둘 다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지금 도약계좌 하고 있는데 이걸 깨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도약계좌를 1년 미만 했다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받은 정부 기여금이 얼마 안 되니까 새로운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약계좌를 23년 했다면 애매합니다. 앞으로 23년 더 하면 만기인데 지금 깨고 다시 3년을 할 건지 고민해야 합니다. 도약계좌를 4년 이상 했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만기입니다. 이미 받은 기여금도 크고요. 다섯 번째, 조건 가입 시기. 2026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6월 중에는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인원이 차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국방비 지급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되겠어? 군인들 월급도 못 주는데 적금을 왜 이렇게 넣으라는 거야? 이걸로 돈 뿌리고 그러다 환율 오르면 남은 걸로 돌려막고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솔직히 100%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입니다. 쉽게 뒤집지는 못합니다. 특히 청년 표심이 중요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래서 6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유 부리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6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겠네요? 맞습니다. 5월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 확인,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지 알아보기, 자녀분 소득 확인, 가구 소득 분위 계산, 도약 계좌 가입 여부 확인, 이것들을 미리 해두세요. 그래야 6월 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 혜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3년짜리 12% 기여금이지만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3년이 길다고요? 예전엔 5년이었어요. 엄마, 근데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급한 돈 쓸 일 생기면 어떡해요? 자녀분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듣나요?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전에는 5년이었어. 그것도 은행 이자만 주고 끝이었어. 근데 이번엔 3년으로 줄었어. 그것도 정부가 돈을 보태준다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알아? 실제로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3년이면 넣을 만하네. 뉴스 말한 대로 5년은 부담됐는데. 보통 사회 진입하고 자동차나 거주 관련으로 지출이 생기니까 5년은 애매했음. 맞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였습니다. 60개월이에요. 젊은이들한테 5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직장도 바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했습니다. 5년은 너무 길어요. 정부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3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6개월. 요즘 군대가 18개월로 줄었다지만 그래도 3년이면 충분히 참을 만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들 군대 다녀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2년도 금방 갔는데 3년. 그것도 돈 모으면서 할만하지.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이면 신입사원이 대리로 승진하는 시간,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하는 시간, 헬스 다니면서 몸 만드는 시간, 자격증 따고 이직 준비하는 시간, 이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만 따로 빼놓으면 됩니다. 3년 후에 통장 열어보면 2,2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급한 일 생기면요? 물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못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넣은 원금과 은행이자는 그대로 받지만 정부가 보태준 그 귀한 돈은 날아갑니다. 우대형 기준으로 3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더 좋은 겁니다. 5년은 참기 힘들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급한 일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3년은 다릅니다. 딱 3년만, 2027년, 2028년, 2029년 6월까지만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참을 만합니다. 더 재밌는 건 매달 넣는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으면 50만 원 꽉 채워 넣으면 됩니다. 다음 달 친구 결혼식이 3개나 있어서 빠듯하면 30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최소 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그 최소 금액도 아마 월 10만 원 수준일 겁니다. 10만 원이면 할만하겠는데요? 그렇죠? 부담이 확 줄어들죠? 물론 10만 원만 넣으면 만기 때 받는 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주입니다. 3년을 끝까지 채워야 정부 기여금을 받습니다. 적게 넣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도 해지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내 적금 저렇게 넣을 수 있는 청년이 많을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매달 50만 원 꾸준히 넣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월급 250만 원 받는 신입사원이 50만 원 저축하면 남은 돈이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70만 원, 생활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처음엔 20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0만 원으로 늘리고 승진하거나 월급 오르면 4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넣는 습관. 이 습관이 3년 가면 평생 갑니다. 자녀분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3년만 참아봐. 군대 18개월도 다녀왔잖아. 그것보다 조금 더 길지만 그때는 월급도 적었고 고생만 했잖아. 이번엔 돈도 모으고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3년이야. 훨씬 낫지. 술 한 잔 덜 마시고 옷 한 벌 덜 사고 배달 음식 한 번 덜 시켜 먹으면 돼. 그럼 3년 후에 2200만 원이야. 그 돈으로 전세 올릴 수도 있고 결혼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3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자식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어떻게 만들까요? 엄마,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은 부담돼요. 여러분 자녀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한 달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타벅스 커피 하루 한 잔이면 월 15만 원. 배달 음식 주 2회면 월 20만 원. 술자리 주 1회면 월 20만 원. 옷, 화장품 한 달에 10만 원. 취미생활, OTT 구독 월 10만 원. 다 합치면 월 75만 원입니다. 여기서 딱 50만 원만 아끼면 됩니다. 불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커피를 집에서 타 먹어. 배달시키지 말고 직접 해 먹어. 술은 한 달에 2번만 마셔. 옷은 꼭 필요한 것만 사. 잔소리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효과 있는 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 뒤에는 2200만 원이라는 명확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많습니다. 돈 없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돈 같이 벌고 있다고 소득 넘어서 가입 못하게 하는데요. 적금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불황이 문제임. 뭐 하나 구매하는 거조차 신중해야 함. 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의지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결혼은 엉담생심이고 내가 뭐 하러 모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은 다릅니다. 3년 후 2200만 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보상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걸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첫 달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통장에 찍힙니다. 둘째 달에 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이 됩니다. 석 달 후 150만 원, 반년 후 300만 원, 1년 후 600만 원. 내가 이렇게 모았네? 이 경험이 쌓이면 저축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평생 갑니다. 청년 미래적금 3년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 3년도, 그 다음 10년도 자녀분은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은행에 돈 묶으려는 수작이네. 크크. 국민연금 공중분해 시켰고 퇴직금도 뺏어갈 판국. 그 다음이 이런 자산들 아닐까? 이것도 까딱하면 환율 방어로 쓰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불안하고 퇴직금도 불안하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히 100% 안전하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명의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분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입니다. 정부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환율 방어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돈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청년 미래적금 월 30만 원 안전자산, S&P 500 ETF 월 20만 원 성장자산, 달러 적금 월 10만 원 환해지, 비상금 월 10만 원 유동성. 이렇게 나누면 한쪽이 망해도 다른 쪽으로 커버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저축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도 다 젊었을 때 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3년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겁니다. 처음 몇 달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이번 달 넣었어? 얼마 넣었어? 귀찮아하지 말고 챙겨주세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1년 지나면 자동으로 합니다. 2년 지나면 엄마, 이번 달도 50만 원 넣었어 하면서 자랑합니다. 3년 후 만기가 되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엄마, 통장에 2200만 원 찍혔어요. 자녀분이 얼마나 뿌듯해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 엄마가 알려준 거 잘 따라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이 22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건 자녀의 미래입니다. 결혼자금이 될 수도 있고, 전세자금이 될 수도 있고, 창업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나도 목돈이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됩니다. 매달 50만 원, 술 한 번 덜 먹고, 옷 한 벌 덜 사고,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됩니다. 그 작은 절제가, 그 작은 인내가 3년 후에는 평생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엄마가 주는 최고의 선물.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할 정보는 딱 5가지입니다. 손가락 꼽아가며 확인하세요. 하나.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에 출시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둘.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셋. 3년 만기입니다. 5년 아니고 3년입니다. 길다고요?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졸업할 때 만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갑니다. 넷. 정부 기여금이 핵심입니다. 일반형 6%, 우대형 12%. 이 돈이 진짜 공짜입니다. 다섯. 3년 꾸준히 하면 약 2200만 원이 모입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육아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세요. 함정도 있습니다. 연봉 딱 6천만 원 넘으면 탈락. 소득분이 따져서 가구 소득 높으면 탈락. 도약 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 날아감.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실질 수익 적을 수 있음. 환율 불안정하면 원화와 가치 하락 위험. 이 모든 걸 알고도 그래도 이 상품이 의미 있는 이유는 확실한 것들.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 수익 12%. 3년이라는 짧은 기간. 강제 저축으로 습관 형성. 목돈 마련의 첫걸음.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행동, 이 영상을 자녀에게 공유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이거 한번 봐봐. 엄마 아빠가 찾아본 건데 너한테 도움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보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거 봐. 다른 사람들도 다 고민하는 거래. 너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행동, 자녀의 소득을 확인하세요. 너 작년에 연봉 얼마였어? 6천만 원 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소득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보라고 하세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라면 가구 소득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행동, 도약계좌 확인하세요. 자녀분이 이미 청년 도약계좌를 하고 있다면 언제 시작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넣었는지, 정부 기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고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 계산해 보세요. 네 번째 행동, 2026년 5월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핸드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026년 5월 청년 미래적금 준비하기. 그래야 6월 출시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늦으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들.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신분증. 통장급여, 통장과 별도 추천. 다섯 번째 행동, 주변 엄마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동창, 친척, 이웃 엄마들.
자식 걱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야, 너희 애도 청년미래적금 알아봐. 엄청 좋더라. 근데 소득 제한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해. 이렇게 공유하세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함정도 같이 알려주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6번째 행동 자녀가 시작하면 응원하세요. 잘하고 있어. 3년만 참아.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달 확인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강요하지는 마세요. 왜 아직 안 넣었어? 이번 달도 50만 원 꽉 채워 넣어야지. 이러면 애들이 부담 느낍니다. 이번 달은 얼마 넣었어? 30만 원? 그래도 잘했다. 꾸준히만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하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돈 100만 원 주는 것과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 뭐가 더 큰 선물일까요? 100만 원은 한 달이면 다 씁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3년 후 22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생 가는 저축 습관을 선물합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엄마, 저 청년미래적금 시작했어요. 정말 잘했다. 3년만 열심히 해봐. 네, 3년 후에 2200만 원 모아서 전세자금 보탤게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이 대화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29년 6월, 두 번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현실들. 열심히 일해서 연봉 올렸더니 혜택 못 받네? 부모랑 같이 살면 소득분이 때문에 탈락. 물가 오르는 속도가 이자보다 빠른데, 환율 불안한데 원화로 저축하는 게 맞나?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시작 못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2026년 6월은 금방 옵니다. 그때 가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자녀에게 카톡하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장단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면 나중에 실망하실까 봐요. 함정도 있고 제한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분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애는 연봉이 애매해서 고민이에요. 도약계좌하고 있는데 갈아탈지 말지 모르겠어요. 소득분위 때문에 탈락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 찾아봅시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들, 그리고 자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솔직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없이 함정도 같이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청년미래적금 핵심 정리, 기본 정보, 출시일 2026년 6월 예정, 대상 만 1934세 군 복무 시 연장, 기간 3년 36개월,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혜택, 정부 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만기 예상액 약 2200만원 월 50만원 기준, 은행이자 별도 적용, 가입 조건 중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원이라도 초과 시불가, 소득분위 심사 있음 가구 소득 합산, 청년 도약 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소상공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전액 포기, 선착순 마감 가능성 예산 한정, 물가 상승률 고려 필요, 환율 변동 위험 존재, 준비사항 5월부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가구 소득분위 계산, 기존 도약계좌 가입 여부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현실적 조언 무리해서 50만원 넣지 말 것 최소 금액 예상 10만원부터 시작 완주가 중요, 정부 기여금 받으려면 S&P 500 등과 분산 투자 권장 완벽한 상품은 아니지만 현실적 대안, 이런 분은 가입 어려움, 연봉 6천 초과자, 부모와 동거 중 가구 소득 높은 경우, 도약계좌 유지 희망자, 35세 이상군 미필자,
자주 묻는 질문. Q 도약 계좌 하다가 갈아타도 되나요? A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이면 계산 필요, 3년 이상이면 유지 권장. Q 환율 불안한데 원화 저축이 맞나요? A 정부 기여금 12% 확정 수익이 장점. 단, 분산 투자 권장. Q 소득분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가구원 소득 합산 기준. Q 중간에 급전 필요하면 어떡하죠? A 중도 해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전액 포기. 별도 비상금 마련 권장. 이 영상을 꼭 공유해야 할 사람. 만 1934세 자녀를 둔 부모님. 연봉 6천만 원 이하 청년 본인.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 전세자금 모으는 청년. 사회초년생. 지금 바로 자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